고막 때리는 총성 웨스턴 영화를 탑10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저 없이도 잘 돌아가대? 네. 뭐 한 명 정도 없는 거야. 뭐. 아유 안 돼요. 그래도 계셔야 돼요. 근데 연속 빠지면 좀 곤란하죠. 지금 이게 웨스턴 영화는 특히 우리 넷이 있어야지 이게 총대결을 해도 1대1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는 건 오케이. 근데 연속해서 빠지면은 없어 잘 되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으로 빠지는 거는 일단 저기 다음 주의하시기 순서를 정하죠. 누가 빠지지? 제가 연속으로 많이 빠져봐서 아는데요.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맞아요. 네. 회사도 그렇고. 그렇지. 네.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큰일 날 줄 게 아는 세상에서 제일 큰 착각. 그렇죠. 예. 아주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죠 제가. 그래도 누군가 그 짐을 좀 나눠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뭘 잘 돌아가더만 뭘 지금 잘못 안 와줬다고 또 저녁은 그러세요? 김 PD가 쏘는 걸로. 김 PD 없으니까 코드파이나 오작 형이 사실 그날 되게 헤매긴 헤맸어. 그럼요. 막 내가 헤맸다고 네가 헤맸지? 최 과장이 진행하더라고 뭐 무슨 네 이런 걸 못 해가지고 막 서로 부끄러워하고 막 이러고 뭐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던데요. 녹음하는 거. 아유 제가 딱 보니까 뭐 형들 둘이 뭐 그냥 정신 없더라고요. 에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네가 제일 잘하더라. 가시죠. 진우가 빨리 가시죠. 지난주 들어보니까 네가 제일 잘하더라. 나 일부러 눈 안 마주치고 있잖아 지금. 막 울더라 그리고 막 아우 그 울던 건 아우 저 중간에 저기 눈이 많이 온 날 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길에 아우 지하철에서 듣다가 터져갖고 그거 왜? 어우 마스크가 이럴 때 울었어. 진짜 마스크가 필수해 진짜. 아니 그거 다 네가 가려줘. 운 거를 듣다가 또 우는 거야? 그렇게 돼요. 알았고요. 네. 한땐 나도 이렇게 내리는 눈방울 하나에도 눈물이 맺히고 그랬었는데 그냥 10대 마지막 제정신이 한 아니고 17, 18 때 박하사탕인데요. 박하사탕. 박하사탕? 네, 박하사탕 먹으면서도 울고 막 그랬는데 박하사탕이 점점 젊었을 때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가죠. 마지막에 맑은 날씨 이렇게 햇빛을 쫙 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 영화 처음에 보면 이 사람이 완전 망가져 있잖아요. 나? 거꾸로 가라고? 뭐그 정도로 기차를 거꾸로 가. 김 PD가 약간 나는 그렇긴 해요. 근데 나 요즘에 약간 4차원이라고 눈물이 잘 안 나. 물론 되게 슬픈 순간이 있긴 한데 눈물뿐만 아니라 난 요즘 안 웃겨. 안 웃기다. 며칠 전만 해도 막 사람들이 되게 깔깔거리고 막 웃는데 나 혼자만 안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솔직히 생각해 보게 됐어. 형 근데 혹시 그때 그냥 딴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들었어. 아 그래요? 다 들었는데도 하나도 안 웃겨. 형 무용부 하다가도 웃음포 터져가지고 응. 힘들어한 적 없었잖아요. 그런 적은 별로 없지. 우리 나머지는 웃음포 터져서 힘들어한 적 다 있었는데 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안 웃겨. 이게 메말른 거죠. 얘가 얘기한 대로 내가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있어. 이번에 딱 확실히 느꼈는데 소시오패스적인 경향이 있고 나를 이렇게 뭔가 저해하거나 시비 걸면 사리를 느껴. 조심해. 근데 김 PD가 중고등학교 때는 되게 감성 폭발하는 스타일이었거든.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뭐라 그러면 감성이 풍부한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세파에 시달리면서 좀 저렇게 된 것 같아요. 박하사탕이에요, 박하사탕. 아이고 너는 뭐 흉포에 앉은 것 같냐? 다 그래요. 되게 뭐 내가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최 과장이 나는 오히려 제일 좀 무용부하면서 감성이 체인지가 많이 된 게 최 과장 같아 나. 아 그래요? 그래? 어떤데? 김 PD는 원래부터 좀 그랬고 난 원래부터 잘 안 웃었어. 김 PD는 한 20, 30대 이미 돌처럼 단단해진 것 같고 최 과장은 무용부 하면서 좀 내가 느끼는 것 같아. 약간 단단해지는 거? 단단해지면서 좀 성숙한데 좀 옛날에 그 야들야들한 건 좀 없어지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옛날보다 유해져서 좋은데. 진욱이는 완전히 시인이 됐고 이제 문학 청년이야.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남 비꼬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홍구파 어르신이잖아 너는. 여하튼요 먼저 우리들에게 항상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리뷰를 들어보기 전에 은호가 와 있거든요. 은호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은호 일로 와. 안녕하세요 은호. 일로 와서 여기서 인사해. 무용보 웃으면서. 무용보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 무용부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네, 뭐 이제 하고 게임하러 싶어? 가세요. 네. 그래. 예전에 만화 영화 보시던 이제 게임을 하세요 막. 네. 뭐라고 죽었다고? 죽었어? 다시 살려. 게임하다 살려줘. 죽었어. 아빠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최 과장이 스타크래프트를 아빠가 가르쳐주고 있어. 부활시켜주고. 한 가지 더. 은호가 처음 여기 와서 내가 봤을 때 거의 몸집이 3배가 됐군요. 아유 그럼요. 3배가 됐어. 그럼 저 은호가 몇 살 때부터 우리가 무용부를 한 거지? 서너 살 때 한 거잖아. 그러겠죠. 손이 많이 갈 때 최 과장이 무용부를 했구만. 그러니까 욕 먹지. 하여튼 우리가 90년대 말에 했던 추억의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지금 최 과장이 은호한테 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집에서는 못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요. 은호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네, 근데 신기한 게 옛날에 최 과장이 프로토스를 했고 진욱이가 저그를 했고 내가 네. 테란을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은호한테 고르라 그랬더니 프로토스를 딱 고르네. 외계인. 제 아들이잖아요. 부전자전이야. 김 PD는 스타크래프트 했었어 옛날? 나는 중계했죠. 중계했어요. 스타크래프트 애들 출연시키고 이제 막 중계했죠. 오. 게임데이 하고 막 그랬어요. 플레이는 해봤어? 플레이는 잘 못했죠. 그것 때문에 처음 그 프로그램에 그 게임 프로그램 처음을 잘 못하는 나랑 잘 못하는 또 딴 사람이랑 처음 게임을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막 붙었거든. 제일 일반적인 맵이라고 하는 그 맵 있잖아요. 헌터 맵. 헌터맵인가? 거기를 하는데 그 헌터맵에 둘 다 입구를 못 찾아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결국 내가 이기긴 이겼어. 나는 별명이 나르는 코맨드 센터였어. 시작하고 얼마 있어 나를 이렇게 다 떠가지고 도망가고 있어. 스타크래프트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 잘하는 친구들을 막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다 보면 신기한 거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My name is Ozymandias, King of Kings. That man is a wonder. Oh, we'll just have to see, won't we? Crazy business. First time. 자, 그러면 고막 때리는 총성 웨스턴 영화 탑 10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위는 뭘까요? 9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 쏘는 거다. 알겠지? 싫은데? 그래? 빵! 으아! 잠깐만요. 음을 까먹었네. 이거 부르죠. 이피카예 그거 불러야 되는데 음을 까먹었네. 이피카예 뭐 그러니까 까먹었네. 아, 그냥 넘어갈게요. 이피카예 예예예 이피카예 좋은데요. 네, 9위는 바로 지금 들리는 그 노래 카우보이의 노래. 네, 카우보이의 노래. 이거는 우리 제목이 훨씬 더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카우보이의 노래 더 발라드 오브 버스터 스트럭스. 스크럭스죠. 버스터 스크럭스의 네. 발라드. 카우보이의 노래. 네. 버스터 스크럭스. 완전 최근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의 뭐 50년 된 영화를 했는데 네. 요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거 18년. 18년 나왔어요. 네, 2018년작이고요. 네. 예, 코엔 형제가 넷플릭스에서 그렇죠. 예, 공개한 영화죠. 코엔 형제가 넷플릭스로 네. 드디어 전향한. 그래서 아주 뭐 재밌는 코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넷플릭스를 보려고 막 설쳤던 것 같아. 그 알폰소 쿠아론 이럴 때는 내가 뭐 그런가 보지 했는데 코엔이 넷플릭스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형한테 달라 그랬나 아이디를. 네. 이 영화는 옴니버스식 영화예요. 그렇죠? 예. 네. 총 6개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고요. 예, 좀 많아요. 네. 예. 6개를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버스터 스크럭스의 노래. 예. 영화 라는, 제목이죠. 예. 예.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는 엘 고던 근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밀 티켓. 밀 티켓이면 뭐 식권. 예, 식권.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올 골드 캐년. 이거는 그 금광을 찾는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고. 예. 낭패에 빠진 여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더 모탈 리메인스인데 이거는 시체란 뜻이죠. 모탈. 예. 이렇게 총 6개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모여 있는 웨스턴 선물? 무비의 네. 종합 선물. 웨스턴 무비의 웨스턴 어떤 무비의 그 샘플러. 저기죠. 예. 이소부와 같은. 샘플러. 예. 샘플러. 그런 어떤 클리셰들을 이렇게 마구 꼬아가지고 네. 예, 6개의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파이 김 PD가 사와서 먹었는데 어떤 파이 이렇게 선물 세트 보면은 파이 그 8조각이 다 다른 색깔로 돼 있는 거. 네. 저번에 한번 내가 선물 받아봤는데 네. 케이크도 그런 거 있죠. 케이크도 그렇게 네. 있고 다 조각 케이크를 딱 케이크 하나 모양으로 만든. 베스킨라빈스에도 있다. 그렇죠. 알았고요. 그런 느낌. 네. 예, 이런저런 웨스턴 영화의 전형들을 네. 짧은 에피소드 6개로 만들어가지고 한 2시간 분량의 영화로 만든 거죠. 네. 네. 각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핵심이 되는 배우들만 소개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팀 블레이크 넬슨이 나와요. 네. 버스터 스크럭스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예. 되게 미남 배우는 아니고 네. 예, 조연으로 많이 나오고 근데 이 배우가 오 형제 어디 있는가? 예, 그 코엔 형제 네. 영화에도 나왔었고 오 형제 그 어디, 3명 중에 예. 하나이기도 하고 그 이 감독으로도 데뷔해가지고 네.
그 연출도 하고 네. 제작도 하고 그런 배우더라고요. 여기서는 그 노래꾼 총잡이. 그렇죠. 실제 라이브죠? 라이브는 없고요. 뭐, 아니 직접 부른 거죠? 그렇죠. 그럼 자기가 네, 부르는 아니, 거지. 노래를 잘해서. 여기서 다 노래들은 다 직접 너무 부르더라고. 네. 네. 아주 뭡니까? 이거? 뮤지컬 영화예요. 뮤지컬 그렇죠, 영화. 뮤지컬 영화. 뮤지컬이었어요. 네. 네. 뭐 주성치 영화도 좀 웨스턴 따라한 것 뮤지컬. 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제임스 프랑코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은행털이범으로 나오죠. 네. 교수형을 당하는. 두 번 매달리는 남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리암 니슨과 아유. 해리 멜링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그쵸? 리암 니슨은 이게 떠돌이 아티스트 극단인데 유랑극단 같은 예? 거죠. 그 단장으로 리암 니슨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팔다리가 없는 네. 장애인 아티스트로 그렇죠. 해리 멜링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네. 뭐 그런 거죠. 네. 해리 멜링 이 배우는 해리포터에서 우리가 예. 처음에 어렸을 때 귀여울 때 봤잖아요. 네. 그 해리포터 그 3인방 걔네 말고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걔가 커가지고 이게 보면은 저거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팔다리 없이 낭송 같은 걸 하는 네. 그런 아티스트로 나오는데 잘하더라고요. 네. 뭡니까 그 미국 역사 같은 걸 막 읊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 올 골드 캐년에서는 톰 웨이츠라는 배우가 나오고요. 그 금을 찾아서 이제 막 땅을 파고 계속 그렇죠. 금광을 찾는 남자. 금광을 찾는 어떤 남자 얘기죠. 예. 톰 웨이츠는 뭐 유명한 가수고 톰 웨이츠가 저기에서 난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북 오브 일라이라는 영화 있죠. 일라이. 예. 우리나라 제목은 그냥 일라이고요. 덴젤 워싱턴이 얘기하면 이거 스포일인데 그 성경을 외우는 남자잖아. 성경을 외우고 이렇게 이제 시각 장애인인데 엄청난 고수예요. 약간 그런 거수지. SF 같은 영화예요. 디스토피아. 근데 거기 톰 웨이츠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배우는 원래 가수인데 좀 이렇게 그 미성의 가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아주 한 획을 근 조카커와 함께 예. 탁성의 그렇죠. 노래를 예, 하는 가수고.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낭패에 빠진 여자. 여기에 이제 3명 정도의 핵심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예. 낭패에 빠진 여자 앨리스 역으로 조 카잔이라는 배우가 나오고요. 조 카잔이죠. 예, 조. 그리고 이 낭패에 빠진 여자에게 마음을 품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예. 마음을 먹는 몰입꾼 예, 가이드. 예, 가이드 빌리 넵 역으로는 빌 핵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처음에 봤을 때 예. 키아누 리브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 처음에 넷플릭스로 봤을 때는 예. 키아누 리브스인가? 근데 아니더라고. 자세히 보니. 키아누 리브스 닮긴 했는데 언뜻 봤을 때 처음에. 좀 예. 멋있긴 했어요. 예. 수염이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캐릭터가 멋있잖아요. 빌리 멋있죠. 넵.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남자와 같이 일을 하는 그 베테랑 몰입꾼 네. 아더 역으로는 그레인저 하인즈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조 카잔은 카잔? 예. 그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일라야 카잔이죠. 아 그래요? 뭐 미국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자 진우가 웨스턴 영화에서 꼭 알아야 될 감독. 아유, 감독상 4번 받은 사람. 형, 어? 존. 그렇죠. 존은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존만 얘기하면 다 알아야지. 뭐. 존 웨인? 배우는 존 웨인이고 감독은 또 감독. 존. 예? 자동차 회사야. 존 포드죠. 아 그렇지. 자, 존 포드 그때 이제 그 시대랑 비슷하죠. 엘라 카잔. 근데 엘라 카잔은 훨씬 더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워터프론트니 뭐 무슨 욕망이라는 이름이 용모이는 뭐. 거죠. 예. 말론 브란도랑 일을 많이 했네요. 뭐 대단한 감독인데 그 사람 손녀예요. 아 그럼 얘도 저기 금수저네요. 완전 금수저지. 영화계 금수저네. 예. 근데 뭐 이렇게 좀 로코 이런 데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많이 나왔어. 좀 되게 귀엽고 엄청 귀여운 스타일이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시대극에 이제 나오니까 네. 좀 화면이랑 안 붙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저는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시체 에피소드에는 이게 그냥 영마차라고 해야 되나? 마차죠. 예, 마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 일행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에피소드인데 그렇죠. 시체를 싣고 가는 마차죠. 그렇죠. 지붕에 시체가 있고. 예. 그건 나중에 나오잖아. 시체가 있다는 예. 건. 존조 오닐이라는 배우가 그 안에 타고 있는 영국인으로 나오고 예. 또 아이리시맨으로 브랜단 글리슨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더말 글리스는 아버지죠. 예. 우리 왜 갱스 오브 뉴욕 이런 데서 보면 네. 거기서 처음에 아이리시를 대표해서 이 사람 진짜 아이리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그 글리슨이군요. 예, 그 글리슨. 아. 아빠 글리슨.
그래서 막 이렇게 등치가 되게 커가지고 예. 돔들이랑은 되게 좀 안 어울리는데? 안 닮았죠. 안 닮았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약간 이제 좀 멋슬 이런 스타일이고 예. 해리포터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눈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 오스카에서도 뭐 상은 못 받았는데 노미네이트가 3개 부문에서 됐더라고요. 카우보이 노래. 예, 주제가상, 그리고 의상상, 각색상 이렇게 3개 부분에서 노미네이트가 됐었습니다. 코엔 형제가 오스카에 뭐 노미네이션이 뭐 18번인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후보는 뭐 막 거의 메릴 스트립급이야. 굉장히 자주 올라가고 물론 이제 상은 뭐 옛날에 파고 네. 그다음에 작품상도 있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걸로 오스카 작품상 받았죠. 근데 이 두 형제가 잘 나가게 된 계기는 90년대 초에 바톤 핑크라는 네. 게 빨매도를 받았어요. 바톤 핑크. 예, 바톤 핑크. 그게 이제 봉준호가 받았던 깐느 영화제 팔매도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젊은 감독 신예였죠. 그렇죠. 예. 이분들이 아마 50년대 한 중반 뭐 이때생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이죠. 30대 뭐 이제. 그래서 오 쟤네 누구냐. 근데 영화가 되게 특이하고 존 터트로 나오는 이 코엔 브라더스랑 콜라보를 하는 배우들이 몇 있죠. 몇 있죠. 예. 그 중에 이제 존 터트로. 네. 존 터트로가 이제 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약간 어둡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좀 다크 코미디잖아요. 그렇죠. 블랙 코미디 이런 걸로. 이제는 그 미국 어떤 영화계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그 왜 이제 감독들 중에 이렇게 형제들이 하는 감독들 유명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네. 워쇼스키. 그렇죠. 거기는 이제 형제가 아니고 예. 남매가 자매가 됐어요, 자매가. 그 뭐지? 뭐지? 이거 뭐지? 뭘까? 뭐 하여튼 거기는 이제 형제는 더 이상 아니고 자매 뭐 자매도 다 거쳤어요. 형제부터 남매 자매까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너 얼마 전에 성전환 수술한 다음에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좀 뭐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더라고 내가 느낌이. 아무튼 그 워쇼스키가 아주 걸출한 형제고 자매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그린북 하면서 얘기했던 파렐리 네. 브라더스 네. 거기 또 아주 코미디 아주 스페셜라이저들이죠. 근데 파렐리는 피터 파렐리가 나중에 그린북을 만들면서 그렇죠. 단독으로 예. 이제 그 형제를 깨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솔로 앨범을 낸 것 같은. 그 또 프랑스 벨기에 그쪽 가면 다르덴 브라더스라고 있어요. 그렇죠. 다르댕, 다르딘, 다르덴. 다르덴, 다르덴. 네, 다르덴 형제. 다 이제 할아버지들이 됐죠. 네. 이제 여기는 불어권, 벨기에 사람들인데 불어권 영화들 아주 좋은 영화, 뭐 로제타 뭐 이런 영화들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유명한 루소 형제, 마블 그 어벤져 시리즈랑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를 만든. 내가 봤을 때는 이 코엔 형제들보다 돈 더 많이 벌었을까? 이 사람들이 만든 영화 몇 편으로.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배우하고 같이 하는 류승환, 유승용. 유승환, 유승범, 유승범. 유승용은 아니에요. 유승용은 저 유승용도 그 집안인가? 그 집안인가? 아니요, 그 집안 아닙니다. 예. 그 집안 아니고요. 드라마 작가 중에 자매 작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매 작가. 네, 자매가 같이 작업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그건 부족한 부분 작가들이에요? 예, 작가 팀이 있어요. 막장 드라마 쓰는 팀인가요? 아니에요, 되게 웰메이드. 웰메이드예요? 예. 아무튼 형제가 하면 좀 시너지가 나는 것도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요새 또 여기 양세형, 양세찬 형제가 뭐 네, 희극인 형제. 희극인 형제가 고시하게 계속 형제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느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성장 과정에서 끝없이 경쟁할 거거든 둘이. 끝없이 주먹질하면서 싸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을 가다듬고 연마하는 좋은 대상이 형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또 팀워크도 엄청나게 그치. 예. 위기 상황에선 또 팀워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형제들이 영화 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 좀 빈틈을 서로 막아주고.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시나리오도 처음에 같이 쓰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같이 하니까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외롭지 않고 누가 뭐 이렇게 사고치면 누가 막아주고. 형제들은 아무리 둘이 사이가 안 좋아도 형제잖아요. 친구는 의절하면 이제 더 이상 친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형제들끼리 하는 어떤 감독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죠. 이 코엔 브라더스. 보통 코엔 하면 COHEN인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COEN이죠. 그냥 예. 코엔. 네. 약간 유태계 그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아주
지금 거의 한 30년을 넘게 전 세계의 팬들을 이 독특한 영화로 메인스트림은 아니잖아요. 약간 메인스트림인가요? 이 사람들이 주류는 메인스트림이 아니지. 됐죠. 지금 이제 메인스트림이지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주류 흥행작들 뭐 블록버스터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좀 장르 영화 같고 약간 B 영화 같고. 코엔 장르죠. 뭐. 그런 봉준호 장르 같은 거죠. 자기 장르를 딱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큰 이름들 있잖아요. 제임스 카메론이라든가 뭐 스필버그라든가 그런 거보다도 더 뭔가 색깔이 딱 있는 그런 감독들이 된 것 같아요. 역으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영화들이 한때 유행을 지나서 이제 조금씩 수그러드는 단계는 아닐까요? 지금이? 물론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장르 영화가 더 강해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막 빵 터트리는 이런 영화들이 좀 더 적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블록버스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뭐 마블도 있고 또 뭐 이게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승리호 넷플릭스로 네. 나왔다 그러는데 본 사람 오늘 오늘 나왔어요? 어제 나왔고 오늘 봤어요. 아 봤어? 네. 어때요? 봤어요? 재밌던데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잘 만들었던데 좀 아쉽더라고. 진짜 극장에서 봤으면 그러니까 오 너무 멋있게 볼 수 있을 건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찍었지?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봤어요. 정반대로 그래비티 같은데? 막 이러면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가디언스 같은 오브 갤럭시 네, 같은 가디언스.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죠. 가오갤 진짜 야, 이거 못지 뭐- 않아요 정말. 이렇게 만들 때는 주로 요즘에 웹툰에서 막 돌아다니던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많이 만들고 그랬잖아요. 드라마도 만들고. 지금 웹툰을 같이 연재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승리호는. 그러니까 다음 웹툰에서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시도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저는 이게 매우 좋아하는 장르긴 하지만 SF는 한국 영화의 무덤이라고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흥행하기 매우 어렵고 만들기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건데 이것 또한 어떤 한 단계의 좋은 평을 받건 나쁘게 뭐 성공하고 실패하건 간에 어떤 한 이정표를 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 중에 네, 하나죠. 맞아요. 아 진짜 CG 저는 놀라웠어요 진짜로. 그래? 그냥 뭐 야, 한국 영화 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수준 자체가 또 하나는 너무 예전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CG가 놀라운 것처럼 CG가 그렇게 뭐 대단히 어려운 또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 장르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드라마에서도 CG를 많이 쓰니까 이제 뭐 드라마 장르에서도 배경을 그냥 다 CG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너무 많고 하니까 어떤 시각 효과적인 측면보다는 사람들에게 정말 흥미를 막 유발할 수 있는 장치나 그리고 뭔가 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메카닉적인 혹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뭐 2편도 나올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제작비가 좀 많이 들긴 해도 근데 넷플릭스에서 그걸 어떻게 사줬나요? 극장에서 계속 개봉 연기가 됐다 그래서 나도 좀 궁금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스토리랑 뭐 이렇게 트레일러 이런 거 보니까 약간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랑 예. 카우보이 비밥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던데 그런 거 생각 안 나고 재밌었어요? 생각나죠? 아 생각나요? 안 날 순 없죠. 간단해요. 근데 익숙한 뭐 클리셰적인 뭐 것도 있는데 근데 또 생각 못한 반전도 있고. 너무 심각해진 건 아니지? 아유, 아닙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도 꼭 봐야 되겠네. 심각할 수 있는 걸 가볍게. 아 우리 지금 웨스턴 영화 하는데 갑자기 SF로 잠깐 갔다 왔고요. 맥을 내가 걷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카우보이 비밥도 SF랑 카우보이라는 말이 만나가지고 그건 바운티 헌터잖아. 그 천상 수배하는 그러니까 웨스턴을 우주로 옮긴 그치요, 딱 그쵸. 그거네요. 예, 아무튼 자 카우보이의 노래는 이제는 위대한 레전드가 된 형제 감독 코엔, 조엘 코엔과 이선 코엔 두 형제가 만든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옴니버스 웨스턴 영화입니다. 아주 뭐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이건 좋은 게 내가 왜 구애했냐면 웨스턴 영화, 서부 영화, 서부극 이거에 대한 좀 모종의 이 반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보는 사람들 꽤 많아요 주변에. 꽤 많고 이번에 우리 보니까 우리 진욱이도 그랬다며. 준욱이 그랬어? 진욱이도 서부영화 지금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며. 아 그건 시기를 아니 얘기라. 그 아까 우리 그 리뷰에도 아내분이 그 싫어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켈럼님의 아내분이 그 여성들이 또 싫어하고 약간 군대에서 축구 차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아예 담을 쌓고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코엔이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6가지 맛이 있는데 골라 보셔도 되고 처음부터 그냥 순서대로 보셔도 되고 하나만 보고 마셔도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한 그때 1903년에 대열차 강도부터 시작된 웨스턴 영화가 이렇게까지 진화를 했다. 근데 소재나 주제나 이런 거는 그대로인데 영화의 어떤 만드는 기법이나 기술이나 어떤 그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영화다. 그래서 이 순위 처음에 우리가 소개할 때 빨리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9위에 넣습니다. 어땠어요? 이번에 진욱이도 처음 봤지? 네. 아우 저는 글쎄요. 저는 아유 왜 우리 형들이 이걸 저한테 추천을 안 해줬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무슨 진짜로. 그때 재밌게 당시에 재밌다고 그러지 않았어? 재밌게 봤고, 저는 첫 에피소드부터, 네, 처음 이 진짜 뮤지컬? 이거 뭐 아니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색다르다는 걸 처음부터 땅 하고 때리고 하니까 오히려 뒤에 에피소드를 더 이렇게 진지하게 점점 진지했던 것 같아요. 점점 어두워지고 그러나? 내용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랬던 밝고. 부분도 있는데 뭐 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진입 장벽을 좀 구멍을 뚫어주지 않나 이 영화로 하여금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재밌게 봤으면 사람마다 근데 취향이 달라서 이 6개 에피소드 중에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거 하나, 제일 별로였던 거 하나. 네, 저는 제일 별로였던 건 사실 밀티켓 밀티켓 세 번째. 식권. 예. 음. 그게 좀 저는 너무 지루했고요. 좀 길었나? 예. 그게? 길다는 느낌도 있고 너무 어둡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저는 결론도 결론 다크하잖아요. 세죠. 예. 예. 그래서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예. 다크해서 치킨 한 마리가 남아 있는. 예. 그거는 좀 예. 그렇죠. 좀 그래서 어두웠죠. 저는 좀 이거는 좀 별로였고. 리암 니슨 나오는 그렇죠. 예. 그 에피소드 유랑극단. 저는 이제 제 취향에는 딱 좋았던 게 그 낭패에 빠진 여자 5번째 에피소드랑 로맨스가 나오는 예. 거. 그리고 엘고돈 근처 그 제임스 프랑코가 은행 털다가 걸려가지고. 그 두 개가 제임스 프랑코는 이게 코미디잖아요. 그렇죠. 예. 엘고돈 근처는 이거는 약간 저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낭패에 빠진 여자는 되게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렇게 그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옴니버스로 구성하는 방식이 책 한 권을 그렇죠.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챕터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책 읽어주는 그렇죠. 컨셉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맨 처음에 이 영화를 아주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딱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각 에피소드들을. 근데 이 낭패에 빠진 여자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근데 영화를 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그렇죠. 그 마음이 이렇게 찬해지면서 그게 이제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책에 예. 그림 한 장에 뭐 네. 대사하는 줄을 먼저 보여줘요. 그쵸.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런데 영화를 네. 보면은 그게 아주 명확해지는 그렇죠. 약간 킬러 네. 라인 같은 게 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영화 속의 장면을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림으로 묘사해서 그 아더는 빌리넵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차마 그렇죠. 뭐 몰랐다. 뭐 이런 말이었죠. 네. 그게 나중에 좀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오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언덕으로 그 올라오고 있는. 마지막 장면.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앨리스라는 여성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 남자가 그 앨리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거를 모르고 저쪽에서 걸어오는 그렇죠. 모습을 보면서 아더가 느끼는 감정이었던 거죠. 김 PD는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이거 안 근데 봤어? 이게 이 영화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며칠 전에 들었는데 이 영화 자체를 이 서부 시대에 대한 반성문처럼 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일종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넷플릭스에 있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근데 뭐 끊었다 봐도 되고 에피소드 하나하나 뭐 따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아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 나도 그 조카잔 나왔던 거 네, 낭패에 빠진 여자. 네, 그거랑 제일 첫 번째 거 버스터 스크럭스 그게 아주 이 영화를 계속 보게 만들잖아. 예. 난 거기서 그 이렇게 널빤지로 이렇게 총쏘게 가시는 그 대표 장면이죠. 되게 폭력적인데도 네. 너무 뭐랄까요 이게 탁 치게 만들잖아요 무릎을. 그다음에 엔딩 마지막 씬 이렇게 그 노래 컨트리 음악 그 블루그라스 같은 거 부르면서 올라가는 이 되게 진짜 코엔이 드디어 정점에 올랐구나. 나는 이거 첫 번째를 딱 보고서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 이게 완벽하게 맛있고 이런 음식 먹으면 좀 아이씨 이건 좀 경계심이 생기거든. 약간 그 정도였어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6개를 딱 다 보고 나면 영화들이 의뢰 그러하듯이 좀 지나고 나면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있고 이 영화가 자리매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다시 한번 봤는데 18년도에 보고 벌써 2년이나 됐나요? 3년? 3년이 됐죠. 근데 역시 참 영화를 잘 만든다. 특히 사운드랑 편집, 촬영 이런 거가 이제는 너무 막 좋으니까 네. 뭐 최고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배경은 그 웨스턴 서부 시대고 그 둘의 조합이 뭔가 색다른 맛을 좀 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어땠어요? 저도 일단 첫 번째 카우보이 노래. 아 이렇게 신박한가? 저는 보고 이 얘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끝나지 말아라. 저는 오니버스인지 모르고 봤거든요. 끝나고 두 번째 얘기도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전혀 다른 소재로 다시 들어가길래 아 이거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자꾸 첫 번째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뭔가 거기서 더 좀 뭔가 나왔으면. 그리고 사실은 뒤로 갈수록 영화가 점점 어두워지거든요. 네, 좀 어두워져서 자세를 좀, 네, 자세를 좀 고쳐 잡고 좀 마지막 앉아서. 그 이 마차 타고 가는 그 임모털 리메인스인가요? 네. 그 에피소드는 약간 타란티노 느낌이었어요. 대사로 다 이렇게 그 표현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글리슨이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슬픈 노래. 뭐 그런 거 부르고 그러는데 타란티노도 이제 웨스턴 영화들을 좀 했죠. 예. 거기서 나오는 그 대사들 있잖아. 장황한 대사.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콜릿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는 것 같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골라서 보시면 되고. 맞아요. 김PD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맞아요. 그 혹시 안 보신 분들이 달러 3부작 중에 뭘 추천하면 우리 세 번째를 추천해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5번째 에피소드. 예,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낭패에 빠진 여자. 낭패에 빠진 여자. 사실은 구성으로는 가장 완벽한, 그쵸. 예, 가장 완벽한 구성이지 않나. 그것만 좀 스토리를 소개해 볼까요? 낭패에 빠진 여자만? 그러죠. 근데 이게 이때 지난 시간에 이 웨스턴 영화들의 시대적 배경 얘기했잖아요. 네. 남북 전쟁서부터 네. 1900년대 초까지 한 5, 60년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 상황이나 그런 게 잘 나오는데 특히 이 영화에서 서부로 가는 그 웨건 트레인이라고 하죠. 네. 카라반 뭡니까? 그 이렇게 영마차라고 그러죠. 영마차들이 줄을- 포장마차. 예. 영마차. 포장마차라고 술집인데 그 포장마차들이 쭉 줄을 서서 네. 서부로 가는데 이제 인디언들 습격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를 위험하니까.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프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니까. 네.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공격을 안 하니까 그렇게 다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한 개를 자기가 사는 거지. 그래서 밤에 거기서 자고 네. 낮엔 또 내려서 다 걸어요. 걷더라고. 네. 말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네.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팩트 체크가 나옵니다. 네. 그 그런데 포장마차가 맞겠네. 영마차는 전혀 다른 게. 근데 이 앨리스라는 여자 주인공은 이제 뭐 2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랑 같이 이제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다 정리를 하고 네. 이제 전 재산을 가지고 그 영마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주를 해서 오빠가 아는 사람한테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이 오레곤입니다. 예, 서쪽 잘 끝에 있는 예, 거기 서북쪽. 그렇죠. 예. 글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가는 길인데 오빠가 갑자기 급성 콜레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되게 패닉에 빠진 거죠. 그리고 오빠를 벌써 묻고 이게 콜레라면 전염병이니까 빨리 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뒤에 이 가이드들이 오빠를 묻어준 다음에 되게 안쓰럽잖아요. 얘가 혼자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빠의 옷에 모든 돈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를 근데 이미 묻어버렸고 한참 뭐 와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무일푼에 되게 낭패에 빠진 거지 진짜 이 앨리스가. 그렇죠. 그리고 오레곤에 도착해도 거기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아는 지인이 네. 있는데 오빠 캐릭터가 이렇게 좀 못난이에요, 좀. 약간 좀 푼수야 네. 보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냥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래서 이 앨리스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그 상황을 계속 이 가이드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막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이드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막 들어주는데 젊은 가이드가 있고 나이 든 가이드가 있는데 그 젊은 가이드가 이거 좀 미친 소리 같긴 한데 내가 저 여자에게 청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을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도 수락을 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예. 근데 너가 정말 낭패에 빠졌기 때문에 이걸 수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밀당의 과정이 있어요. 그치.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이 행렬에서 앨리스가 강아지 때문에 잠깐 이탈을 하는데 그때 인디언들의 강아지 나오는구나. 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더라는 나이든 가이드가 앨리스를 구하러 갔다가 죽어. 아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예.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구하러 가는 거죠. 어떻게 돼? 그래서 아니 그거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보시면 압니다. 아주 예. 짧은 얘기라서 예. 예, 보시면 되고요. 재밌겠죠? 거기까지면 재미. 거기까지 해서 내가 살짝 영화가 넘어갈 훨씬 뻔했- 재밌습니다. 넘어갈 뻔했어 지금. 제가 자 얘기한 거. 습격한 인디안과 앨리스가 눈이 맞아. 진짜? 그래서 얘기가 도끼를 확 피하다가 짠님하게 꼬이기 시작하는데 자 과연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영화에는 제목은 더 가우가 레틀드잖아요. 그러니까 레틀드 하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동요하는 네. 약간. 근데 낭패를 받다는 그게 이제 우리 제목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냥 번역하고 이거 붙인 의역한 거예요. 예.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넷플릭스에 자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낭패한 처자로 나와요. 저자. 낭패한 처자. 아 저자. 네. 하여튼 흔들리는 여자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는 여기 보면 되게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어요. 이 에피소드에서 네. 거기서 보면은 카우보이가 예, 젊은 카우보이. 그 이제 청혼하면서 네. 그 얘기를 해. 정부에서 네. 1872년 무슨 법을 만들었다. 그 법 혹시 들어봤냐? 예. 그러면서 그 서부에 오레곤 이런 데 정착을 하면 땅을 320에이커를 준대. 1인당. 320에이커면은요. 엄청 큰 겁니다. 그 거의 뭐 이 동 하나 엄청 큰 땅을 주고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하면은 두 배가 되는 거죠. 640에이커를 준다는 거야. 그렇죠. 600에이커면은 거의 산 하나 막 엄청나게 큰 땅인데 이때 100년 전에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무상으로. 그렇죠. 오라고. 응. 오라고 주는 그 거죠. 예. 비슷한 영화도 있잖아. 막 말 타고 달려가지고 누가 더 빨리. Far and Away. 그렇죠. 그게 그 얘기인데 이때 이렇게 했나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서쪽으로 가는 거지. 그냥 땅 무상으로 1에이커만 있어도 엄청 큰 땅에 거기서 뭐 이것저것 다 심을 수 있는데 그래요. 320에이커를 줬다니까 나는 그게 역시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살면서 목장도 만들고, 목장을 이제 네.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빌리네비 사실은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 그 가이드인데 그렇죠. 선배 카우보이인데 이 아더의 모습을 보면서 아더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기를 점점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쇠해 가는 가족도 없이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이게 노쇠해 가는 선배를 보면서 아 나도 내 모습도 저렇게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빌리가. 근데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근데 인디안하고 눈 맞을 줄이야. 도끼를 피하다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아까 포장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가족 이주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진짜 개척자들이지 서부를 농장화하거나 뭐 농장 가운데서도 농작물을 키우는 것보다는 땅이 워낙 척박해서 동물을 그냥 풀어서 소나 이런 걸 키우는 거죠. 근데 다른 측면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된 것 때문에 금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에피소드에 나오지만 예. 금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갱스터하고 좀 가까운 부분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 이제 금광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는 굉장히 단편적인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5만 가지 스토리가 다 있을 수 있는 진짜 그런 환경이었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5, 60년 고 시대 배경에 수많은 영화, 소설, 뭐 픽션 물론 미국이 이제 역사가 짧아서 이때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내전이 끝나고 막 모든 것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다이나믹한 시대였잖아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신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잖아요. 이때가 신문이라는 게 우리 일간 신문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나 6개월에 한 번 나와도 신문인 거야. 그러니까 신문들에 소개되는 스토리들이 자극적인 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허무맹랑하지만 자극적인 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문자를 통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스토리들이 그때 막 생성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역사에 어떻게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
아무튼 뭐 코엔 형제가 만들어준 아주 먹기 좋은 그런 진수성찬입니다.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보시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부 영화네 그러면서 이렇게 치워놓지 마시고 한번 맛을 보시라. 미켈롬님 와이프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진짜 서부 영화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보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뭐까지는 소재와 주제는 안 벗어나죠. 안 벗어나는데 그래도 뭐 흥미진진합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샘플러로 있으니까 보시라. 오케이. 9위는 카우보이의 노래였고요. 네. 레미야 말해. 레미야 그 1편에 나오는 뭐 이런 거라니까. 아니 처음에 시작 때 그렇게 했어. 네. 내가 이렇게 당하고 말았고. 근데 그 말로해서 정말 노래를 한 건가? 그때는 약간 사운드가 좀 다르긴 하던데 녹음. 아니,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정말 말 위에서 타고서 그렇게 찍은 건가? 말로 잘 타더라고. 잘 타죠. 한 가지 웨스턴 컨트리라고 하는 음악 장르에도 이 서부 시대에 해당하는 음악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때 나온 음악이. 벤조 뭐 이런 거가 등장하는. 그럼요. 그 컨트리 음악. 음. 근데 컨트리 음악 중에서 이제 블루그라스라 그래서 좀 약간 결이 다른 컨트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이 아이리시 이쪽이 또 이쪽은 유럽 향이 강한 거고 우리가 아는 컨트리 음악은 미국 스타일인데 아일랜드 미녀 같은 오늘 거기서 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이 사람들이 무반주로 막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 블루그라스라고 해요. 파란풀. 예. 이제 아이리시나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컨트리 음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버스터 스크럭스 거기에 나오는 노래를 하나 듣죠. Can't be top dog forever. Let me tell you, buddy, there's a fast.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